그래서 통신수단을 나타내는 말,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말은 더를 쓰지 말아 하는 것이 수업 시간에 강의가 이루어지고 또 시험으로 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법이 잘못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무엇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요거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arrive at는 좁은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고, arrive in은 넓은 장소에 도착할 때 쓰는 것이다. 모든 수거, 모든 단어, 모든 수거, 모든 문법, 모든 문장 해석까지 상황 이론이가 하면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 예. 문법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단어 번역하는 것도 그렇고, 문장 번역하는 거, 수급 번역하는 게 전부 상황 이론에 의해서 서문기본적으로는 쓰레기 참고서다 증명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은 다 사라졌습니다. 서문기본만 사라진 것이 그런 부의 책이 지금 학원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예. 제가 워낙 이 개정 문법을 가지고 교육부에 내용 증명 보내고 교육청에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만약에 시제일치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신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법 처리한다 이랬어요. 직무유기죄로. 예. 제가 그렇게 했어요. 몇 년 동안. 직무유기죄로 교육부 장관부도 사법 처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법을,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런 걸 발표 안 해요. 문법이 엉터리니까 이렇게는 말 안 해요. 그냥 학교에다가 여러분 문법 절대 출제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지시만 내려요. 예. 그래 하더라고. 나 서운하지. 선생님한테 왜 이 문법이 출제하면 안 되는지 가르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교육부에서는 안 해요. 물론 교육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런 결정할 권한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 제가 대신 했죠. 어느 정도는.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문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말씀 듣고 아마 어떻게 느낌 오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차분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또 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걸 보고 나니까 10년 한평생 묵거든 뭐 처징이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어기시원하대요. 그런 분도 있는 거 하면 한편으로는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덜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예, 왜 이렇게 쓰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쳤냐? 이걸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바로 상황이론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또 여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줘야 되느냐 하면 원소 이론이 들어가줘야 돼요. 원소 이론. 이거 하나 뭐 좀 진하게 나오는 거 없습니까? 이거 좀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 상황론 요것만 참고하시면 문법 가르치기가 그렇게 수월할 겁니다. 학생들도 수월하고. 예. 자, 상황 이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간단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말씀드렸네요. 그러면 상황 이론 앞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원소 이론이 들어가줘야 돼요. 예. 이 원소 이론하고 상황 이론이 핵심인 겁니다. 예. 원소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을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까? 수학,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집합이라 할 때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건 하나의 집합체인데 집합체 속에 그 원소를 하죠. 원소 하나하나 원소에 1 원소, 2 원소. 그래서 언어도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by the verse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by the verse 또는 by verse 이것을 가지고 문법을 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을 가지고 한 인간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인간은 인간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by the verse라는 집단을 말하기 전에 by를 말해야 되고 the를 말해야 되고 verse를 먼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이게 원소론이거든요. 모든 사물은 원소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원소로 존재한다. 자, 이때 이 원소의 존재 가치를 먼저 지켜줘라 하는데 우리 기존 전통 문법은 무엇이냐면요. 이걸 완전히 무시했고 상황이론도 무시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by the verse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관사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자체가 더의 원소적인 존재 가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말살.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더의 뜻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도 않고 더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저런 문법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걸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예.
솔직히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도 ing가 무엇인지 pp가 무엇인지 이거 설명 안 하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설명하라면 또 못해요.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못하고 그냥 be 플러스 ing는 진행 시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문법은 뭐 플러스 뭐는 뭐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무도 제 주장을 인정 안 합니다. 저 사람 좀 뭔가 좀 이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상황이론을 보였습니다. 더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원소이론이거든요. 더의 뜻은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설명하기가 어렵죠. 더의 뜻을. 어려우니까 문법적으로 우선 설명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의 뜻을 설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요. 상대성 이론을 아셔야 돼요. 처음까지 들어갑니다. 예. 기본은 이것이지만은 보조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줘야 돼요. 상대성 이론 그거 나옵니다. 개정연문부에. 상대성 여기다 집단이라는 말 더 들어갑니다. 상대성 집단 이론을 이게 들어가줘야지 비로소 학생들에게 그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힘이 드니까 제 뜻을 설명하니까 힘이 드니까 그냥 문법적으로 암기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모든 원소는 상대성 집단 속에서 존재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상대성 집단 안에 존재한다. 상대성 집단을 벗어나 버리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 자신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가족 속에 있다거나 또는 우리 여기 사회 단체 속에 있는 것이고 또는 이 우주 속에 또는 이 주변의 동물들 그렇죠. 나는 원숭이가 아닌 인간이다 아닙니까? 나는 너가 아닌 내다 그렇죠. 나는 서울 시민이 아닌 대구 시민이다. 즉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라는 단말의 뜻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상대성 집단을 봤을 때 이 뜻이 나온다. 이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단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더와 상대성을 이루는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별도로 해야 되는데 this와 that와 비교해주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더를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가 무엇인지 가르치지는 아니하고 관사의 용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뜻은 말하지 않고 관사, 정관사라 그래요. 관사 중에서도. 저도 그래 배웠습니다. 더의 뜻이 무엇인지는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설명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단어장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더의 뜻을 애들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this, that 이 세 가지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습니까? this book, the book, that book 이렇게 해주면 돼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문법은 절대 단어 뜻만 설명해 줘버리면 문법 설명이 필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부정사, 현재 분사 문법 용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우리말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문법 용어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원소 이론에 따라서 단어 뜻만 가르쳐 버리면 다 풀리고 과거 문법이 전부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 버려요. 영어가 너무 쉬워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책, 저 책, 그 책, 이 책, 저 책, 이 책, 그 책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말을 모르는 영어도 모르고 우리말도 몰랐던 애에게 처음으로 이 말을 가르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살면서 애들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미국 애들이 빨리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영어만 쓰니까 꿈속에서도 영어만 쓰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영어를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날 하루로. 절실한 상황에서 쓰기 때문에 애들은 은연중에 이걸 다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죠. 한국 애들도. 그러나 한국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칠 때는 너무 쉬워요. 몸짓 손짓도 필요 없고 그림도 필요 없고 그렇죠. 현장에 데려갈 필요도 없어요. 경험조차도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말로 이 책, 저 책, 그 책 해버리면 한순간에 끝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문법을 왜 가르칩니까? 단어 뜻만 가르치면 더의 용법은 설명하면 안 돼요. 용법이 없어요. 용법을 누구 마음대로 설명합니까? 왜 통신을 나타내는 앞에는 더를 쓰면 왜 안 됩니까? 관직이 보호로 쓸 때 더를 쓰면 왜 안 됩니까? 뭐 질병 이름 앞에 스포츠 이름 앞에 가족 이름은 못 쓰고 11가지 관사의 용법을 외워야 할 공식이 11가지였어요. 성경은 빨간기본 몇 번 다 나와요. 그게 예. 이거 외운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부 엉터리예요. 영어 망치는 교육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고 이 상황이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소 이론과 상황이론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제가 전국의 4대 교수들, 영어과 교수들한테
100% 지지를 받았다 아닙니까? 문서상으로. 그냥 지지받았다 하면 아무도 인정 안 하겠죠. 제가 내용 증명 문서회의를 내렸어요. 문서회의. 문서상으로 100% 지지받았고, 이걸 인터넷상으로 발표하니까 제 책이 많이 팔리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이익 집단에서 그러겠죠. 또 한 번은 또 학교,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어요. 이거,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이게 진실을 조사해달라. 어떤 사람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했어요. 저를. 고발했어요. 조사 다 받았어요.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당신 전국의 4대 교수들한테 100% 지지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거. 증거 다 보여줬어요. 야. 증거 없이 그런 말 하면 사기죄가 되겠죠, 그렇죠? 야. 왜 그러냐? 그분들이 처음에는 당신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박사 포스 받았느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상황으로는 원소이론 말해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부터 묻지 않아요. 그냥 요거 하나만 보고 책이 팔리는 겁니다. 야. 그리고 문서회의에 다 동참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맞다. 당신 말이 맞다. 뭔뭐 잘못된 거 맞고 애들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인정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오래됐는데, 그것도 최근에 또 그런 조사를 또 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사람도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뜻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말로 이거거든요. 이것, 이 책, 저 책, 그때 할 때 그라 이런 뜻 아닙니까?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는 학교 간다, 뭐 어떻게 버스 타고 간다 할 때는 바이버스가 맞습니다. 바이버스. 그렇죠? 바이버스가 맞아요. 이렇게 해요. 여기에 덜을 쓰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고, 여기 보면 간소화 이론 나옵니다. 간소화 이론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어느 생활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낱말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안 써도 되는 말을 그때 쓰려고 안 해요. 예. 이거 뭐가 되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큰 소리로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말은 짤막하게 해가, 뜻만 전달되면 짤막하게 하려고 하지, 길게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그게 간소화 이론. 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안 써도 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쓰면 안 된다가 아니고. 예, 그의 뜻이 그렇잖아요. 나는 그 버스 타고 가기도 하는, 우리말로 그 버스 타고 다닌다. 예.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 더라는 것이 쓰면 된다 안 된다는 게 명백히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언제냐 하면 My father drives the school bus. 그렇죠. 우리 아빠는 스쿨버스로 운전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아빠가 운전하는 그 스쿨버스로 학교 다닐 때는요, I go to school by the bus. 아버지가 운전하는 그 버스. 그렇죠. 이때요, 들을 안 써버리면 말 그 자체가 뜻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빠가 운전하는 바로 그렇죠. 그 책 할 때 그 버스 타고 다니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도 이게 통신수단 앞에는 쓰면 안 된다고 이런 문법을 애들에게 강요해야 되겠습니까? 예.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요, 모든 문법은 바로 이 원소이론과 상황이론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시제일치, 동사시제 12가지. 그렇죠. 또 얼마나 많습니까? 끝도 없어요. 화학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 이지적 사고동사, 왕래 발작동사, 있죠. 모든 문법이 원소이론, 상황이론. 하나 더 넣는다면 상대성 집단이론, 요거는 여기에만 이용되는 것이고, 내림순 번역이론, 이것도 마찬가지. 내림순 번역이론도 원소이론을 지키면요, 내림순 번역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소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옛날처럼 관계대명사, 이런 문법 용어 쓰는 사람은요, 내림순 번역,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유명창소마다 관계대명사나 형용사절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형용사절로서 DS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꾸며준다 그래요. 그래서 거꾸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쉼표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라 해가지고 거꾸로 번역 안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통탄한 문법이라는 것을 이 원소이론에 의해서 다 밝혀져 버려요. 관계 대명사라는 문법 그 자체. 그러면 단어 번역하는 방법이 제가 물어봤죠. 왜 애들에게 교과서에 단어를 번역해 주지 않느냐? 계산서, on, 위에, 뭐더라? put off, put on, 입다, 옷을 입다, put on, 입다. 이게 한국말을 아는 미국인 영어 교육자들이 볼 때는 전부 엉터리 번역이래, 이게. 엉터리 번역이래. 수구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해 주지 마라. 우리 미국 사람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다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박사님들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의 최고 영어 교육 정책자로서 교육부 장관 밑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 다 했어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교과서에 애들에게 번역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엉터리 번역이 이게 엉터리 번역 맞잖아요. 삘이 계산수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언이 위에라고 엉터리 번역 맞잖아요. 풋도 언이 입는다. 어쩌다가 입는다는 뜻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쩌다가.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입는다라고 번역하면 너무너무 웃기는 말이 돼버렸어요. 모든 수고가 다 그래요. 우리말로 한마디로 번역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영어와 우리말과 일본어와 영어는 저 어떤 나라의 언어를 비교해도 1대1 대응하지 않는다. 1대1 대응. 1대1 대응하는 것은 단어도 존재하지 않고 수고도 존재하고 하지 않고 문장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1대1 대응. B는 계산서, O는 위에, 브라더는 형. 아니잖아요. 브라더 형 아닙니다. 예. 어쩌다가 형일 때가 있죠. 그래서 번역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번역 안 해준다 그래요. 번역해놨다가는 요거도 먹게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라. 욕을 먹어도 선생님이 먹는 거고. 그리고 책임형도 일정해요. 저는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원소이론과 상황이론으로 이 문제를 풀면 번역을 안 해줘야 할 이유가 없죠. 예. 안 해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번역해주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죠. 번역을 하는 쪽으로 안 하고는 안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실수했지만. 자, 그래서 원소이론, 즉 그 단어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냥 보통 우리가 B를 계산서라고 번역하면 원소이론에 따라 번역한 게 아닙니다. 단어를 번역하더라도 원소이론에 따라 번역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상황이론을 따라서 번역해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이론, 상황이론이 안 들어가면 계속 문법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설명이 아니고 핑계,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rrive in 하게 되면 넓은 장소에 도착한다 그러고, 얼마나 우리 학창 시절 너무너무 외우고 학원에서도 가르치고, 또 any는 부정문에 사용해야 되고, 섬은 긍정문에 사용하고, 이런 게 얼마나 공식이 어렵습니까? 특히 any 섬 같은 거는 이 문법이 전부 외우기도 힘들지만은요, 외우는 그 순간에 영어는 망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뜻하느냐면 any는 부정문에 쓴다, 이거는 긍정문에 쓴다, 이거는 뭘 뜻하느냐면 any의 뜻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게 반정이에요. 반정. any의 뜻이 무엇인지는 가르치지 않고 섬이 무슨 뜻인지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문법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고생만 하고 영어는 안 되죠. 애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는데 그 능력, 천부적인 능력을 그냥 마비시켜버려. 막아버려요. 예. 그래서 any의 원소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즉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원소적인 이름할 필요 없이 any의 뜻을 먼저 가르쳐라. 뜻을 가르치자니 참 어렵죠. 섬하고 any하고 뜻을 가르치자니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것도 어떤? 예. 그러면 any와 섬하고는 이거 같은 뜻인 우리말로 번역해 놓고 보니까 그죠? 자, 이거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요, 우리 요즘 선생님들은 얼마나 또 영어 잘하십니까? 예. 다 영어 회화 잘하시고 또 외국도 많이 여기 가서 공부. 자, 그러면 요즘은 그럴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선생님들 any와 섬에 대해서 뜻을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나 연구를 안 하면요, 갑자기 any와 섬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를 안 하면 답이 안 남아요. 예.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느낌상으로는 any와 뜻이 뭔지 감이 오는데 애들이 설명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이런 것은 준비를 해놔야 되죠. 저는 준비 다 해놨습니다만 any는 부정문에 쓰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any의 뜻을 애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말로 설명하면 힘드는데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미리 설명해놔 버리면 쉽겠죠. any의 뜻은 어떤 맞습니다. 섬도 어떤 맞는데 애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여기다가 요 말을 넣어줘야 돼요. 예. 두 단어가 완전 일치하는 단어는 없거든요. 예. 형과 형님은 같은 뜻 같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잖아요. 형과 형님이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섬과 any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걸 넣어주고 섬은 그냥 어떤
정도의 양이나 수, 뭐 이렇게 해주면 정확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라. 이게 문법입니다.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면, 가르치면 문법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단어 공부가 곧 문법 공부다. 즉 원소이론과 상황이론에 따라서 학생들이 단어를 이해하게 해야 된다. 그게 문법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잖아요. N이가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뭐든지,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이거는 서면 뭡니까? 어떤. 예. 이거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난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어떤이 우리말로 뜻이 살아나잖아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섬도. 예. 우리말이 가장 근접하는 말을 그걸로 설명해 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N이는 I like any apple. I like, any. 이거 긍정문이죠. 그렇죠? 부정문 아니잖아요. I like any apple. 나는 어떤 사과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나는 어떤 사과든지 좋아한다. 어떤 사과라도 좋아한다. 요거지. 제가 예를 보여드리는 거거든. 한두 단어를.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뭐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이기적 사고, 모든 게 요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언어를 만들 때 단어에는 그 단어마다 뜻이 주어졌다. 그렇죠? 그 외에 뭐 또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순서, 주어, 동사, 목적 이런 거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문에도 섬을 쓸 수 있고 긍정 의문문에도 섬을 쓸 수 있고,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의문문에 섬을 쓰거든요. Would you like some more? 이게 섬이 나버렸어요. 분명히 그 부정문에는, 의문문에는 섬을 못 쓰고 의문문에는 any를 쓴다고 가르쳤는데, 이게 나버리니까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문법을 또 만듭니다. 선생님, 의문문에는 any 써야 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섬이 왜 나오냐? 요거는 상대방에게 음식을 권할 때는 요래 쓰라 그러잖아요. 학생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음식을 권할 때는 섬을 쓰래요. 그러면 제가 음식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any more? Would you like any more? 뭐 좀 더 드시겠습니까? 미안 말 맞죠? 그럴 때 그러면 음식을 권하잖아요. 그렇죠? Would you like any more가 음식 먹는 자리에서 그런 말 했다면 더 드시겠어요? 이런 말 맞죠? 그죠? 뭐 조금이라도 더 드시겠어요? 이런 말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드시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많이든 적게든. 그러면 음식을 권하는 또 왜 또 쓰세요? 자, 이것을 보아서 뭘 알 수 있느냐면요. 그 단어는 그 단어의 뜻대로 쓰일 뿐이지, 의문문하고 조건문하고 부정문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말 그래. 우리 국어에 이런 문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뒤에는 부정문 써야 되죠. 그래서 안 되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이주일 씨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거 말도 안 돼. 이런 말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 다음 그 분위기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뒤집어 버렸죠. 그거 말 되네. 이래버렸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네가 말 되네. 이렇게. 말 되네 하는 말이 아마 그때 처음 나온 거 저는 경험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는 말이 있지만 말 되네 이런 말은 그 전에 들어본 경험이 없었어요. 이것이 유명해져 요즘도 그 말 되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겁니다.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몰라요. 왜? 그 단어의 원소적인 의미가 그 자리에 쓰일 수 있다면 써버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못합니다. arrive in이 넓은 장소에 도착한다고요. 천만에. 애들에게 in의 뜻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안 해주고, 애때의 뜻은 가르치지 안 하고, 서울, arrive in 서울, arrive at 서울 스테이션, 서울은 넓고 서울 정거장은 서울보다 좁지 않느냐. 그래서 좁을 때는 애들을 쓰래, 세상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이거는 이 설계도가 아주 비과학적이다. 자, 비과학적이라 하는 말, 이거는 그냥 비과학적 하면 이거는 부족한 표현입니다. 비수학적이라 그래야 돼요. 비수학적. 비진리적이다. 비수학적이다. 수학이라는 것은, 그렇죠. 막국지가 크게 하다면 정명이 돼, 정명. 그렇죠. 정명이 돼야 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어떻게 서울 정거장을 갖다가 좁은 장사라고 그런 규정을 누구 마음대로 짓습니까?
서울 정거장에 가보니까 진짜 넓습니다. 우리 집보다 넓더라고요. 그걸 왜 좁은 장소라고 그렇게 규정합니까? 서울보다 좁기 때문에? 그래 말하면 안 되죠. 서울 정거장을 좁다고 말하는 거는 서울보다 좁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런 거는 바보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영어 교육자님들이 그동안 과거에 전부 바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바보였어요. 서울 정거장을 좁다고 말하는 게, 그 어린이들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서울 정거장은 좁은 장소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영어 시간에만 서울 정거장은 좁대요. 좁은 장소니까 arrive at를 써야 되는데 in 쓰면 안 된대. 그게 우리 과거가 아니지 지금까지의 영문법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왜? 좀 정말 맞는 것 같습니까? 자꾸만 인내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보다,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합시다.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상당히. 그런데 한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내 평생 처정이 풀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in과 at를, 그러면 그래요. He arrived in the hotel room at 3. 그는 새벽 3시에 호텔 방 안에 도착할 때 in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in은 뜻을 살려줘야 되는 거지. 예. 그리고 로켓, 예? 그 로켓가 arrived back at the earth. 예.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서울보다 더 넓죠? 그 로켓가 지구에 돌아왔다. 그때는 arrive at the earth, at 써버립니다. 지구에도. 그렇죠?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뭘 뜻하느냐면, in과 at의 뜻이 그 상황에 맞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넓은 우주를 떠돌다가 이 로켓가 지구로 돌아왔어요. 지구에 도착했다는 말이죠. 예. 그 지구가 좁기 때문이 아니고 넓기 때문이 아니고 지구에 도착하기 때문에 at 쓰는 거지. 지구 안에, 지구 속에 들어갔다면 arrive in earth. 그렇죠. 지구 속에 들어갔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즉 원소 이론이 요거 너무 당연한, 이게 바로 공리죠. 그렇죠? 모든 단어는 뜻이 있고, 이 뜻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하느님의 섭리지. 언어를 만드신 하느님의 섭리 아닙니까? 모든 단어는 뜻이 있다. 예. 그 뜻을 무시하면 안 된다. 지켜줘야 된다. 예. 이것이 문법의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예를 들면 끝이 없습니다. arrive, 시제일체도 그래요. 시제일체라고 하는 그 스스로 짚어렸던 문법, 제가 문법에 대해서 잘못을 비평하는 그런 시각을 가졌을 때,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대구에서 그때 공무원 시험 준비학원, 가장 수강생들이 많은 학원에 제가 한 몇 달 들었습니다. 이제 영어 시간도 제가 들었어요. 그때는 막 수강증 하면 종합을 꺼내야 돼요. 나는 수학만 듣겠다 이거 안 돼요. 종합. 그래서 제가 영어 강의 시간에, 서울대 출신의 영어 강사인데, 수업 시간에 이거 뭐더라? 이걸 몇 번 그려요. 자기 서울대 출신이라는 걸 은근히 말이지. 야, 은근히 자랑한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교수님 해야 돼. 교수님, 그게 말이죠. 방금 시제일치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야. 시제일치의 문법을 따르자면 과거를 고쳐줘야 되는데, 예? 과거를 고치지 말고 현재 그대로 둬도 안 됩니까? 이랬더니만은 선생님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 학생은 반을 바로 찾아왔느냐 이러더라고. 반을 바로 찾아왔느냐. 즉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좀 수준별 반이 있어요. 예, 저보고 반을 바로. 그러면서 그 다음 설명이 시제일체라는 문법 모르세요 이러더라고. 예. 시제일체라는 걸 모르요.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대답 안 하더라고. 저는 시제일체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건데, 그 교수님은 시제일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시제일체를 모른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어 교육자 학자들이 시제일체는 문법의, 이거는 법이다. 예, 영어 문법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제일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서 왜 상황이 되느냐 하면요, 이런 거거든요. 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 브라더라 하는 이 단어가 있다 하면요, 이 단어는 영역을 가집니다. 자기만의 영역. 영역이라는 것은 면적이죠. 그렇죠? 자기가 자리, 면적을 가지고 있는, 혹은 크기를 가지고, 즉 모든 사물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크기. 자신만의 크기. 즉 브라더도 하나의 단어로서 그 자기만의 크기,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브라더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미국인들이 볼 때는 그냥 브라더 하나밖에 없어요. 브라더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말과 1대1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이거는요, 형부도 되죠. 그렇죠? 형부도 되고, 자형도 되고, 매형도 되고, 맞지? 예. 시아주버님도 되고, 시동생도 되잖아요. 예. 여기 뒤에다가 인로 해버리면 이건 또 뭐가 됩니까? 예? 뭐라 하더라, 이걸 갖다가. 예. 브라더 인로. 예. 부부로 맺은 형제. 뭐, 이복 형제 이런 거겠죠. 이복 형제가 아니고, 저 부모와 재혼했을 때 그렇죠. 재혼했을 때 형제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브라더가 형을 뜻을 여러 가지 뜻을 넓게 폭넓게 가지고 있다. 자기만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분위기마다 번역이 바뀐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는 형이 맞고 여기서는 아우가 되고 여기서는 오빠가 되고 그렇죠. 여기서는 남동생이 되고 이 경우에서는 분위기 봤을 때 그 상황에서는 이거는 형부를 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단어가 다 그래요. 자기만의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한 가지 뜻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번역되는데 원래 이 단어가 뜻이 복잡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단어의 원소적인 의미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의 분위기에 따라서 뜻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론이 원소이론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좋은 문법을 교육을 하시려 그러면 여기서 한두 시간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 여러분께 제가 드린 자료를 하나는 빠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소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실 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 시제일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는 말했다가 과거입니다. 과거 시제. 뭐라고 말했냐면 I like 김치. 나는 김치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그죠? 그런데 주어로 시제가 과거이면 이걸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는 그는 말할 그 당시가 과거이기 때문에 말할 때가 과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치를 좋아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김치를 좋아하는 것도 지금이 아니고 말할 그 당시 과거에 좋아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간접화법으로 직접화법에서 간접화법으로 풀었을 때는 he said that he liked 김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liked 김치. 이게 시제일치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엉터리라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죠. 드러나니까 잘못이 되는 걸 인정할 줄은 모르고 또 변명을 해, 변명. 우리 이 문법 잘못돼서 처음부터 다시 따지자. 이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문법은 불변의 법칙이다. 못 고친다. 단지 잘못된 것을 변명하는 변명이야. 그래서 공식이 외외 공식을 해서 습관적인 동작이나 불변의 진리나 역사적 사실 같은 데는 시제일체를 안 지켜도 된다. 잃어버리잖아. 맞죠?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해서 또 여기 하고 시험 문제가 또 나옵니다. 토플에도 그런 문제가 막 나와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원어민 언어학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문법 학자들도 실수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보거든요. 터무니없는 실수를 해요.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고치라 했다든지 홍자, 동자, 길자 빼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래요. 교양 없고 못 배웠네.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을, 우리 아버지 이름을, 우리 상사, 우리 사장님 이름을,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 이름을 남에게 소개할 때는 우리 교장선생님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시한 사람이래요.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래요. 그 방송에 나왔어요. 그 국어학자가. 예. 그 방송이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때만 배운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를 말할 때는 홍자, 동자, 자자를 붙이라. 이런 것이 국어학자들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학자지만 우리가 볼 때는 큰 실수하는 거지. 국민을 괴롭히는 거. 예.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 자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거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그 시제일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건데 필요 없어요. 동사 현재가 무엇이며 과거가 무엇인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문법에서 동사 현재 시제라는 말과 과거 시제라는 말과 미래 시제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면요. 동사 시제 12가지를 했는데 12가지라는 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동사 시제는 12가지냐 이렇게 한번 따져봤습니까? 예. 12가지가 아닙니다. 24가지 또 36가지 나와요. 72가지도 나옵니다. 예. 뭐 진행 시제 그렇죠? 완료 시제라 그렇죠? 또 여기서 또 말 만들면 돼요. 예. 그러면 72가지가 나옵니다. 예. 예. 조동사가 들어가면 조동 완료 시제, 조동 미래 시제 그렇잖아요. 예. 조동사가 들어가면 또 조동이라는 말 써야지. 예. 또 능동 시제, 수동 시제 또 해야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뭐 B 플러스 PP가 첨가되면 이때는 능동 시제, 수동 시제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be 플러스 ing가 현재 진행 시제라면 be, pp, bb 하든, 그러면 현재 진행 수동 시제 이런 거, 능동 시제. 그러면 72가지보다 더 나와버려요. 그런데 동사 시제는 12가지라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영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 되면. 그럼 어떻게 한다? 12가지가 필요 없어요. 동사는 자연과학적으로 현재로 봤을 때는 동사는 움직임을 그 사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동사인데 이 움직임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사건이다. 누가 누구를 만났다. 예. 공부했다. 대화했다. 그러면 대화를 언제 하느냐? 그 대화는 언제 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언제 하느냐는 문제가 따르고 또 하나 더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수학하고 관계입니다. 지금 수학하고. 예. 수학 시간에 분명히 나오는 이 수학 시간에요. 그 사람이 달렸다. 달렸다 하면 언제 달렸냐? 올림픽 경기에서 달렸다. 올림픽 경기에서. 아니면 국가 무슨 체육대회에서. 그런데 100m를 몇 초에 달렸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언제다 하면은 얼마 동안 가는 말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수학적인 논리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수학적으로 내가 아침 몇 시에 출발했다. 그리고 몇 시에 학교 도착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등교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그렇죠. 10분, 1시간, 이렇게 나올 게 아닙니까? 출퇴근 시간. 이거는 수학적으로. 그래서 영어 문법을 하려고 그러면 수학에 근거하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아무도 반증을 못 해요. 수학에 근거하지 않고 동사시제 12가지 하는 것은 당연히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동사는 요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무슨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진행 시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동사의 생김새를 보세요. 전부 원형 동사 아니면 과거 아니면 과거 분사 아니면 ing 요 네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지면 네 가지예요. 즉 원소 이론에 따라서 동사고 하나를 봐야 되지 뭐 플러스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플러스 뭐는 무엇을 위반했다? 원소 이론을 위반한 것이다. 즉 우리가 원소 이론을 위반한다는 말은 사람은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으로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바지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얘들아 남자가 뭘까? 남자를 판별하는 기준은 바지 입은 사람은 남자란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가 가르치면 안 되죠. 그냥 사람이 무엇인지 바지가 무엇인지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바지를 입건 말건 그는 지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야, 니는 남자니까 바지 입어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어 문법 교육은 전부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남자는 바지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또 바지 입은 사람은 남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면 뭐가 되지? 즉 남자 플러스 여자는 뭐다? 부부 아니야 임마. 부부. 이거 외워. 부부야. 시험 낸다 이겁니다. 애들이 들으면 참 맞는 말이죠. 선생님이 알게 외우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부부가 된다. 이렇게 애들 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남자 여자 만났는데 부부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죠.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공식이 잘못이라는 것을 생각하진 아니하고 그거는 이래서 그런 거야. 에? 그거는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닌 이유는 그거는 친구지간이에요. 이렇게 또 새로운 또 공식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친구인 경우와 부부인 경우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또 판별하는 방식까지 가르쳐줘. 에? 남자 여자가 만나 두 사람이 손 꼭 잡고 가면 부부고 손 놓고 가면 그거는 친구야.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문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문법에서는. 영어 문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 그러나 바지를 입었는데도 남자가 아닌 경우 해가지고 또 공식을 또 만들어요. 바지를 입었는데 남자가 아닐 때는 어떤 경우냐? 그 사람이 판별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에? 바지를 입었다 할지라도 머리가 길면 그는 또 여자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전통 문법은 모순에 잘못에 연쇄 반응. 끝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문법을 평생 대를 이어서 우리 언어학자들이 1000년 전부터 대를 이어서 연구를 해도 문법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문법을 보고 이걸 이대로 방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제일치라는 것도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당시 좋아하는 것도 과거다 이렇게 말하면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요.
상황 이론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요, 한 방에 깨져 버려, 그냥. 한 방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졸릴까 싶었어요. 그 소리 해봅니다. 상황 이론이 들어가 버리면 다 박살 나버려, 그냥. 뭐, 이 사람이 과거에 말했으니까 좋아하는 것도 과거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가 하나뿐입니까? 모든 것에 영역이 있다 그랬죠. 과거는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과거도 그냥 과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현재입니다. 1시간 전의 과거와 1분 전의 과거와 10년 전의 과거와 100년 전의 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과거의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즉 이것이 과거는 맞다. 그러나 이 사람이 10년 전에 했는 말이냐 100년 전에 했는 말이냐 오늘 1시간 전에 했는 말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어떻게 감히 이게 과거니까 이거는 과거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원소 이론과 상황 이론에 들어가 보니까 다 깨지잖아요. 이게 꼼짝을 못하죠. 아무리 지금까지 그 문법에 그 교수님들 학교에도 문법책 내지 않습니까? 예.